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 12월 4일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혼란스러운 때 중국은 유명 작가 경효, 지용야오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부와 명예 모두 누렸으나 사랑과 미움도 동시에 받았던 소설가이자 영화 드라마 시나리오 작가 경효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知名作家琼瑶轻生身亡，终年 86岁。 知名은 유명하다라는 뜻이고요. 作家는 작가입니다. 지용야오는 경효이고요. 쓰촨성 청두 출생의 타이완 작가입니다. 평생 61권의 소설을 남겼고 55편의 영화와 34편의 드라마를 통해 사랑의 대가라고 불렸습니다. 본명은 전저이고요. 경효는 필명입니다. 칭성, 생명을 가볍게 하찮게 여기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션왕은 몸을 버리다, 즉 죽다 라고 하는 뜻이니 칭션 션왕은 자살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중년, 향년이고요. 한평생 살아 누린 나이를 말합니다. 86岁, 86살입니다. 위 문장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명 작가 경효, 자살로 생을 마감하다. 향년 86세. 1938년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태어난 경효의 어린 시절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중일전쟁의 혼란 속에서 충칭, 상하이 등지를 전전하다가 1949년 여름 11살의 나이에 부모님과 함께 타이완으로 건너갔습니다. 아버지는 타이완 사범대학의 중문과 교수, 어머니는 중학교 교사로 자리 잡으면서 타이완에서의 생활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문제는 경효 자신이었는데요. 국어 과목 이외에 성적이 부진했던 경효는 여동생과 끊임없이 비교를 당하면서 집안의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존재였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떨어지면 너 혼자만의 실패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실패다. 경효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어머니의 말에 큰 압박감을 느껴 자살을 시도했고 결국 3차례의 대학 입학 시험에서 모두 실패했습니다. 훗날 경효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항상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의 인정, 평가, 사랑을 가장 원했습니다. 사진의 오른쪽은 경효의 어머니 유엔싱수입니다. 19살 고등학생이었던 경효는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알아봐준 44살의 국어 선생님 지양ren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선생님과 제자의 사랑을 용인하지 않았고 결국 지양ren은 학교에서 면직당했습니다. 대학을 가는 대신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경효는 타이완 대학을 다니던 인문학도 마칭선과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습니다. 21살의 나이에 경효는 마칭선과 결혼했지만 그의 경제적인 무능력과 도박으로 인해 5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경효는 25살에 첫 장편소설窗外, 창밖을 발표했는데요. 이 작품은 스승과 제자의 사랑 이야기를 소재로 한 그녀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경효의 마지막 사랑은 황관출판사 사장 빙신타오였습니다. 핑신타오는 경효를 끊임없이 지원하고 격려한 훌륭한 파트너였지만 이미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결국 핑신타오는 이혼했고 두 사람은 1979년 돌고 돌아 새로운 새 가정을 꾸렸는데요. 당시 경효의 나이는 41살, 핑신타오의 나이는 52살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창작 세계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동반자였지만 이들의 사랑으로 인해 핑신타오의 전 부인 린완전과 세 자녀들은 큰 상처를 받았고 경효는 불륜녀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경효의 소설들은 모두 발표와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와 드라마로도 제작되면서 더욱더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환주거거, 환주공주 3부작은 드라마로도 제작되어 시청률 65%를 넘는 큰 사랑을 받았고요. 한국에서도 황제의 딸이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그녀의 작품에 대해 막장이라고 폄하하기도 하지만 사실 경효의 작품은
단순한 로맨스 소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암송한 중국 고전시라는 탄탄한 기본기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역설적으로 어머니에게 인정받기 위해 터득했던 그녀만의 필살기였습니다. 경효라는 필명 자체가 시경, 위풍, 모과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녀가 나에게 복숭아를 던져줬기에 나는 아름다운 홍구슬로 대답했다네 라고 하는 구절에서 가지고 왔고요. 경효는 여기서 납작하고 붉은 옥의 일종, 만호옥을 말합니다. 소설집 달빛은 서쪽 누각에 가득하기를 이 작품은 이청조의 사 1점매에 기러기 때 돌아올 때 달빛이 서쪽 누각에 가득하기를 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장편 소설 정원은 깊고 깊은데 딩위엔션션은 구양수의 사 점년화에 정원은 깊고 깊은데 그 깊음을 어찌 가늠할 수 있을까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장편 소설 너무나 빠르게 흘러갔구나. 총총 타이총총은 이옥의사 상견환에 숲속에 핀 꽃 붉은 빛깔 잃어버렸네. 너무나도 빠르게 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꿈속 인물들의 대사에서도 고전시의 흔적이 가득하여 많은 이들은 경효의 작품에서 차의 향기가 느껴진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 12월 4일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경효는 유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울지 말고 마음 아파하지도 말고 나 때문에 슬퍼하지도 말아요. 나는 훨훨 떠났습니다. 평생 사랑을 노래했던 작가 경효. 그녀의 삶은 그녀가 쓴 소설보다도 파란만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린칭시아, 임청아, 린신루, 임시며, 판빙빙, 판빙빙 등 많은 배우들이 추모의 글을 남겼고 특히 임청아는 지난달 타이베이에 갔을 때 경효 언니를 만나지 못하고 온 게 너무 아쉽고 괴롭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효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는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그녀를 비난했지만 많은 이들은 그녀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했습니다. 2018년에 발표된 수필 雪花飘落之前 눈꽃이 떨어지기 전에는 뇌졸중과 치매를 앓던 핑신타오와 함께한 마지막 순간들을 기록한 작품입니다. 핑신타오가 경효를 알아보지 못한 채 당신은 선녀이군요 라고 말하는 장면은 요란했던 사랑, 아픔, 그리고 미움조차도 결국 모두 흘러가 버리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많은 이들에게 한 시대 추억을 남겨주었던 재주 많았던 작가 경효가 영원한 안식처에서 평온히 잠드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欢迎大家点赞订阅